이제 우리가 그 공간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다 유료예요. 네, 대부분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구도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대구도 무료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이제 법인 설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업할 때 이 업종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실제로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뭐 세금 혜택이라던가 정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창업법인이라는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고 요즘 많이들 아시는 감면, 굉장히 감면율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 창업 감면을 받으시려면요,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시면 100% 감면, 그리고 청년이 수도권에서 하시면 50% 감면, 이렇게 감면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청년이 아니시면 감면율이 아예 또 차이가 있는데요. 청년이 아닌 분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시면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시면 아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세 정도예요? 만 34세 미만인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군대 기간까지 감안을 해줍니다. 과밀억제권 표현도 해주셨는데 네. 어디까지가 과밀억제권이고 도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서울특별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고요. 인천광역시, 뭐 의정부, 구리, 남양주, 뭐 광명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인천에서 뭐 저희가 남동 국가산업단지라던가 뭐 자유구역이라던가 이런 일부는 제외가 되고요. 경기도에서도 제외되는 구역이 있으니까 꼭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피해서 하면은 세제 혜택도 많이 볼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막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버들이 송도에 창업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감면 받으시려고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네. 이제 세금 그 혜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업종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위주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창업 중소기업도 그 업종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소매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요즘은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주된 업종이 통신판매업이신 분들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종에 따라서 중요하고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다른 감면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업종에 따라서 혜택이 다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약간 싸게 떼와서 좀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도소매로 칭하는데 이런 것들은 혜택이 거의 안 되는데 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뭐 저희 통계청 분류 표상도 그렇고 저희 그 국세청 코드 분류도 비슷한데요. 도소매 안에 오프라인 도소매도 있고 도소매 안에 또 이제 통신 판매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판단할 때는 주된 매출이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매출도 조금 있고 오프라인 매출도 있는데 오프라인 매출이 더 많다. 그러면 저희는 통신 판매업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 정부 지원 사업하고 정책 자금을 좀 받기 위한 관점에서도 사업장 위치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리한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본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서울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이나 아니면 이제 경남이나 뭐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지방에서 아니면 뭐 세종 같은 곳도 그렇고 이제 뭐 정부청사도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도 다양한 혜택들이나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은 정부 지원을 받는데 되게 유리한 면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큰 예시 사례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공간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다 유료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의 어떤 땅값이나 뭐 경제권을 다 따져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김해에서 왔잖아요. 김해는 무료입니다. 네. 김해 가서 사업해야겠네요. 근데 김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구도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대구도 무료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업장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무료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또 정부 지원의 관점에서 뭔가 접근해서 해보고자 하시면
앞에 세무사님이나 변리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 창업하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서울에서 주는 메리트가 있고 또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메리트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많은 사업하는 분들 좀 만나다 보면 옆에 회사가 좀 정부 지원금이나 뭐 정책 자금 받았다. 그러면 약간 본인 회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또 열어보면 옆에 회사는 뭐 제조 회사고 우리 회사는 또 도소매여서 아예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행정사님? 업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저는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례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제 고객 중에 이제 화장품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제가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도소매 업종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소매 돼 있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대표님들은 전자상거래 업종이라고 해서 온라인 그런 판매업을 이제 해놓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사업 지원 관련된 업종의 분야에서 좀 따져봤을 때 제조나 IT 부분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이거 뭐 다른 제조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만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상품적으로만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은 본인 제품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다만 생산 방식을 이제 OEM 제조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 브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브랜드를 있는데 왜 제조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으러 갈 때 세무서에서 자기가 설명을 했대요. 사업에 대해서. 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할 거다 하니까 그렇게 등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많은 대표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앞에 통계청 관련된 내용을 세무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대표님들한테 조금 필요한 꿀팁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통계 분류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시면 업종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장품이나 이런 어떤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럼 화장품이란 키워드를 치면 그 화장품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업종 관련된 부분에서도 선호되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사업자 등록 대행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만나요. 저도 이제 화장품 도소매를 하다가 이제 OEM으로 맡겨서 제조업까지 가신 분이 있는데 보통 처음에 설립하실 때 OEM 계약까지 작성이 안 되신 상태라서 처음에는 그냥 도소매로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 OEM 계약서가 없으면 제조업으로는 사업자 등록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도소매를 했다가 나중에 제조업을 얹을 수 있는데 OEM 계약서로 제조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대표님도 많으시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에 해당이 돼야 지원금이 잘 나오는데 도소매업으로는 지원금이 아예 안 나오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OEM 계약을 하시면 꼭 제조업을 등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대표님들이라고 하면 사전에 OEM 계약서까지 하셔서 사업자 등록 처음에 내실 때 제조업까지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종 추가를 하게 되면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최초에 뭐 도소매업이랑 제조업을 같이 등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최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때나 뭐 지원 혜택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나요? 창업과 관련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를 고르는 기준은 뭐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맞을 거고 거기에 유사한 경력이나 뭐 경험이나 사례들이 많은 분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죠.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니까 이렇게 많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료로도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통계분류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셔서 업종과 업태를 또 골라보시거나 도무지 어렵다 하시면은 뭐 저희 쪽에 또 물어봐 주시면은 뭐 세무사님이나 행정사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